자, 오늘 네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엄마가 했다고 해입니다. 자, 백 기자, 이게 어떤 사건이죠? 네, 한 30대 남성이 어머니를 태우고 운전 중이었습니다. 인천 계양구 서울 외곽순환도로였는데 잠시 후 승용차 2대를 들이받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거죠. 문제는 이 남성 무면허였습니다. 아이고. 큰일이 났죠. 그러니까 옆에 탄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아, 제가 말이죠. 아들 운전자 몇 살, 뭐 20대 초반인가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봤더니 38, 내일 모레면 40이에요. 네, 30대라 하지만 거의 40대에 가까운 아들이고요. 본인이 지금 잘못했던 것을 숨기기 위해서 옆에 앉아있는 50대 어머니한테 엄마는 무슨 하여튼 큰일 났다고 하면서 나 면허가 없다. 자기 잡혀 들어가니까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교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찐 불효자입니다. 이게 뭐, 진정한 불효자예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아마 물에 빠지면 엄마 밀치고 나올 친구 같아요. 왜? 음주운전을 한 것만 해도 불효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그 차에다가 어머니를 태워간 것도 만약에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적발되니까 이걸 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운다? 글쎄요. 이 세계를 본다면은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백 변호사님, 저는 말이죠. 이 어머니도 조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엄마는 정말 이 아들의 무면허 상황을 몰랐을까? 자,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물론 엄마 나 면허 없는데 큰일 났어라는 말만 들어보면 몰랐을 것도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그래서 면허가 취소된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주 무면허로 취소가 돼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 운전하고 있는 이 아들 차에 탄 엄마는 몰랐을 수도 있죠. 몰랐을 수 있어요. 말 안 하면. 그리고 나이가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건 내일 모레 40인데 충분히 몰랐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딱 사고가 나니까 엄마가 큰일 났어. 나 이번에는 지금 실형 살 것 같거든요. 딱 들어보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 어머니의 행동도 전형적인 빗나간 모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그 아들이 그 40다 된 아들이 예. 그 과거에 음주로 사고 내가지고 뭐 지금 집행유예 선고받아서 면허 취소했다는 사실 알았으면 오히려 그걸 더 질책을 하고 이건 네가 더 잘못한 거라고 하고 오히려 제대로 신고하게 해야지 여기서 또 어머니가 그럼 내가 했다고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좀 그것만으로도 어머님에게도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에서 어머님도 야 이놈아 이 정신 차려라 이놈아 하면서만 좀 혼찌검을 내셨어야 되는데 그걸 또 아들도 그냥 뭐 해가지고 경찰 가가지고 그렇게 내가 운전했습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백 변호사님, 그래서 재판 판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뭐 사고 내서 지금 누군가가 좀 다쳤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무면허 운전이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엄마가 한 걸로 해줘. 그럼 엄마가 한 걸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범인 스스로 도망가니까 범인 도피죄 범인에 해당하지 않는데 나를 숨겨줘라고 교사를 하면 친족에게도 범인 도피 교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세 가지 혐의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음주로 면허 취소되고 집행유예 주간이잖아요. 그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 범행 후에 엄마가 운전한 걸로 좀 해줘.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도 시인하지 않았던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빗나간 모종이라고 아까 백 변호사님이 표현하셨는데 네. 그래도 이 어머니 뭐가 됐든 이해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처벌은 받으셔야죠. 그런 마음이 조금 적용이 됩니다. 우리 형법에는 이런 범인 도피죄, 범인 은닉죄 같은 경우는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가족이라면 만약에 도피하거나 이렇게 증거 인멸할 때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니 같은 경우는 빗나간 모정이긴 하지만 형사처벌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백 기자, 또 하나 좀 추가적으로 좀 다뤄봐야 될 이 재판이 있는데
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또 음주 뺑소니인데요. 이번엔 대전입니다. 근데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오전 1시 반에 일어난 일인데요. 한 남성이 2명을 이제 들이받았는데 한 명은 20대 여성이고 한 명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숨진 20대 여성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는데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택시비를 아끼려다가 걸어서 퇴근하다가 봉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거 저희가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사건입니다. 정말 그 알바를 마치고 치킨집에서 알바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를 하던 20대 대학생을 차가 저지경이 되도록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다가 저렇게 들이받고 서가지고 잡힌 거예요. 박 변호사님. 네. 자, 두 가지 범죄 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사랑 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죄가 적용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음주운전 하다가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피해자를 치고 구조조치 전혀 없이 만약 구조조치를 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도망을 갔던 겁니다. 충돌 이후 40m를 날아갔대요. 그렇죠. 당연히 구조조치를 해야 되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주 차량죄 중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저 이거 진짜 좀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분석했던 그 한문철 변호사도 이거는 최소 징역 한 20년은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니까 검찰이 바보가 아닌 이상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무기징역을 구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세상에 11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소위 음주운전자 이 사망 사고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근절하겠다고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형량을 대폭 상향해서 법까지 다 개정이 됐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법은 개정이 돼서 형량을 엄청 상향해놨는데 실제 법원의 양형 기준은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량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와 관련돼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면 법원의 양형 기준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사건에서 이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내가 저 가해자를 살해하고 내가 11년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이런 정도의 가해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인지 지금 아마 지금 모니터 보고 계시죠? 거기 댓글도 보고 계실 텐데 예. 아마 거의 대부분의 지금 우리 사건만을 시청하신 분들의 지금 생각도 동의를 전혀 못 하고 계세요 지금.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국민들의 법감정과 다른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게 과연 온당한가? 그리고 심지어 법까지 변화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도 한 번쯤은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백 변호사님이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피해 여대생의 어머니가 내가 그 자를 죽이고 그냥 징역 11년을 살겠다라고 하셨어요. 법들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거 얼마나 원통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건 여기까지 짚어봤고요.